그래서 일단은 연습 문제 먼저 볼게요. 연습 문제 우리 11번부터 딱 불러서 채점 한번 해봅시다. 연습 문제 교재 채점 한번 해볼게요. 펴시고 11번에 2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11번에 2 연습 문제 12번에 4분의 1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다음 연습 문제 13번에 점표는 선분 OB의 중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4번에 A는 6, 2번에 A는 2. 그 다음 15번에 1번 A는 2, B는 4분의 루트 2. 2번 A는 2, B는 마이너스 2. 16번에 1번 fx는 이거 전개해서 안 쓰시고요. 그냥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연습 문제 16번에 1번은 fx는 x-1, x-2, 7x-11 이렇게 되고요. 2번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은 33 됐죠? 네. 보니까 네 얼추 다들 잘한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좀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식을 만들고 하는 것들 친구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니까 같이 중요한 포인트들 연습 문제 네, 정리하고 나와 가도록 합시다. 따라란 네 보도록 합시다. 11번 11번은 자, 11번은 말로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의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서 그 식을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씩 찬찬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0과 p, t, t 플러스 1이 있다. 점 p를 지나고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하죠. 자, 점 p를 지나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이다. 그러면 직선이 수직관계다라는 건 뭘 정리해야 되죠? 점근선? 직선이니까 점근선은 아니고요. 수직관계. 수직인 직선의 관계는? 기울기가 많이 그렇죠. 수직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와 수직이 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러면서 점 P가 t, t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t, t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상수항이 y절편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따라서 q의 좌표는 0,2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P와 AQ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말로 많이 표현된 애들은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주어진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y축과 1, 그 다음에 x축과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고요. 지금 a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으니까 a는 여기 x절편 이렇게 되고요. t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 게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갈 거니까 p를 이렇게 임의의 양수 쪽에 잡아주시면 돼요. 그쵸? 네. 자,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이 p를 지나면서 해당하는 직선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그렸을 때 그 y절편, 여기가 이제 q가 되는 거죠. 그쵸? 얘가 0,2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 p, q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의 좌표가 숫자로든 문자로든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a, p의 길이, a, q의 길이 다 두 점 사이의 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t를 포함한 채로 이렇게 얘들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서 표현해 보시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p는 t 플러스 1의 제곱의 2배 이렇게 되고요. 두 점 사이 거리식 써서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AQ의 길이는 1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가 다 루트를 쓰고 있고 어차피 t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계산이니까 이거 플러스 계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루트 합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하나로 합쳐서 전개하면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분의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리미트 극한을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t의 식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무한대 적용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모두랑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시면 2차보다 작은 얘네들은 다 그냥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얘들은 이렇게 2차항 지워주면서 개수가 남아서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의 문자의 식으로 표현해주는 것만 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11번은 이런 거. 이런 거 y는 요거의 수직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하 정석을 기준으로는 수하의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누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직선을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들이 이렇게 탁탁탁 이제 그죠? 습관적으로 딱딱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12번 보실게요. 12번이 이제 막 루트 무리식이 등장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다가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12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fx가 루트 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gx가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문제 여기에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P를 구해야 되죠?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그때 x값을 구하면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3은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다. 루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일단 좌변이 루트 없는 상태로 나오고 우변의 루트가 하나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보시면 여기 양변에 x가 똑같이 나오니까 지워지고요. 4-1 하면 3이니까 여기 양쪽에 3도 지워져요. 그쵸? 그럼 결국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루트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x가 1일 때 얘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니까 x가 1인 값을 둘 중에 한쪽에 넣어주시면 그때 함수값이 y는 2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함수의 교점인 p는 1,2가 나온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야 돼요. 알아요. 샤워를 마셔요 빨리. 되겠죠? 자, 그랬을 때 3분 5p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오는 원점 0,0을 얘기하는 거니까 3분 5p는 원점과 1,2를 연결한 거고요. 3분 5p를 포함하는 직선식은 y는 2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분 5p 위를 움직이는 점 Q를 지나고 라고 했으니 자, 이쯤 되면 조금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문제가 편해집니다. 자, 무리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 루트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3이죠. 그죠? x값이 -3일 때 y는 0이 나오니까 -3,0을 찍은 다음에 x의 개수가 플러스, 전체 루트의 개수도 플러스, x, y 둘 다 플러스여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둘 다 플러스인 이렇게 일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루트를 마이너스로 0으로 만드는 값이 x가 1이고 얘가 그래서 0이 되면 y는 2니까 1,2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1,2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네, 1,2가 이쯤 이렇게 된다고 해야겠네요. 1,2에서 그래서 교점이 생기면서 얘는 x의 개수는 플러스인데 루트의 개수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무리수에서 주어진 x의 개수와 루트의 개수를 합쳐서 이렇게 부호를 써봤을 때 이 부호에 의해서 생기는 사분면이 4사분면이잖아요.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를 나눴다고 생각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gx, 이게 fx. 여기가 점 P. 그래서 3분 5p는 여기고 3분 5p라고 했으니까 Q는 당연히 여기 P의 좌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생각해도 이후에 얘기하는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잡았을 때 이 두 함수와 만나는 두 점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장된 선에서 P를 넘어가서 Q를 잡아버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Q는 이렇게 요 O와 P 사이에서만 생겨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중에 어딘가 Q를 이렇게 잡고 그 Q에서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잡았을 때 이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OP가 직선 Y는 EX의 일부라고 했으니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게 되는 Q는 X값을 T라고 하면 T,2T다 라고 할 수 있죠. 문제에서 Q의 좌표를 X 좌표를 T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때 지금 그래서 문제를 T를 이제 -1에 좌극한으로 보내면서 푸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A의 좌표와 B의 좌표 얘들은 Y가 2T인 값이니까 둘 다 Y좌표는 2T가 될 거고요. 그때 X좌표를 각각 구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A는 Y가 2T일 때 요 fx의 그래프니까 fx 자리가 2T가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제곱해서 4t 제곱은 x 플러스 3이고 x는 4t 제곱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의 x 값은 4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b는 y가 2t일 때 gx와 만나는 점이니까 2t가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루트와 루트가 아닌 항이 섞여 있을 때는 루트를 단독항으로 해서 제곱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루트 날아가게. 그럼 넘겨서 계산하시면 2t-2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따라서 전개하시면 4t 제곱 마이너스 428t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1이다가 되어서 x 값은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b의 x 값은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 다 했죠. 그쵸? 자, 3분 AB. 이렇게 하나의 y 값이 혹은 x 값이 일정한 그죠? 선상에 있는 점들은 그 일정한 좌표 제외하고 나머지 좌표들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두 그래프의 위치상 gx의 교점인 b가 항상 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b의 x 값이 항상 더 큰 값일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는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이 되어서 두 개를 지우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C. 자, C는 우리가 잡은 Q에서 X축에 수직한 요렇게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이 B를 지나고 B에서 이렇게 B에서 이렇게 X축에 수직인 직선을 잡았을 때 직선 OP와 이번에는 이제 OP를 연장해서 한마디로 Y는 EX와 만나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B와 같은 X를 가지면서 Y는 EX 위에 점이 되는 거니까 그쵸? C의 좌표는 X값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에 정신이 없네요. 좀 지워줘야 되겠네.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 C의 좌표는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이 전체의 2배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점 C에서부터 B까지 이 거리는 동일한 X값을 가지는 두 점이기 때문에 Y값의 차이가 됩니다. 그럼 B의 Y값은 2t니까 선분 CB는 C의 Y값인 8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0에서 2t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8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0이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분모 우리가 계산하라고 하는 t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의 AB분의 12를 해서 10으로 바로 넣어보시면 자, 요 식은 마이너스 8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은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일단 전체를 2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4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5가 되는데 여기를 1, 4, 1,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되기 때문에 리미트 t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8에 t 마이너스 1에 2 t 마이너스 1 4t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로 가는 극한을 할 때 요 0으로 만드는 t 마이너스 1이 다 약분이 되고요. 남은 식에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를 해서 결과는 4분의 1이 나온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1번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들이 막 무리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좀 복잡할 뿐이지 조건에 따라 하나하나 찬찬히 잘 정리하면 해당하는 점들을 한 문자로 통일해서 표현한 다음에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13번. 자, 13번은 이제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식도 주고 그 식에 대입해 가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13번은 그런 게 없죠. 그죠? 자, 13번은 그러면 내가 좌표를 정해 주시면 돼요.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반지름이 A가 되는 원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좌표에 반지름 A짜리 원 할 때 편한 건 뭐예요? 중심을 0,0으로 놓는 거지. 중심을 0,0으로 놓고 임의의 A가 되는 자리들을 이렇게 잡아서 얘들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원에서 직교하는 두 반지름이라고 했으니 직교하는 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a점이라고 놓으면 여기에 수직하는 반지름이어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b를 이렇게 y축의 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쵸? 네. 어차피 정확한 좌표를 주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치? 내가 활용하기 좋은 좌표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3분 5a 위의 점 P에서 자, 여기 위에 점 P가 이제 찍히는 거예요. OB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이 OB에 평행하게 그린 직선이 생기고요. 호 AB와 만나는 점, 호 AB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ORP가 ORQ가 되도록 Q를 OB 위에 잡아보자. ORP가 자, 이렇게 되겠죠. 이 각이 ORQ가 되도록 OB 위에 점을 잡아보자. 그러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Q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P가 원의 중심 O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즉 P가 어떤 점인지 모르나 P의 X를 0에 가깝게 가져간다는 거겠죠. 그럴 때 과연 이 Q의 위치는 왜냐면 P가 위치가 달라지면 이 각도의 크기가 P가 뭐 이렇게 돼서 R이 여기에 생기면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ORQ를 연결한 위치도 이렇게 달라져서 Q의 위치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그려질수록 Q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겠니? 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럼 내가 설정한 이 상태에서 적절한 좌표들을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값으로 바꿔볼까? Q의 변화를 알 수 있게. 자, 결국은 뭐를 구하시면 되냐면 OQ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돼요.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 Q까지의 이 거리가 바로 Q의 Y 좌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X가 요 P의 X값이 0으로 감에 따라 이 OQ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Q가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를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쵸? 자, 그걸 표현하는 걸 해볼 건데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얘가 평행하다는 겁니다. 그치? 응.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결국 리미트 P가 원점으로 갈 때 OQ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네.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각이 2등분된다는 성질과 그 다음에 OB와 그 다음에 이 PR이 평행하다는 성질을 두루 쓸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평행하다가 나오면 억각 동의각이 같다. 그쵸? 그럼 보세요. PRO는 선분 OB와 PR이 평행하므로 PRO는 억각 누구와 같다? QOR과 같다. 그쵸? QOR과 같은데 이 이유는 억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라고 표현해놓은 이 각이 여기와도 같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PRO가 ORQ와 같다라고 했으니 얘는 결국 QRO와 같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삼각형 OQR은 밑각 두 개가 같은 상태. 그죠? 삼각형의 세 내각 중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상태가 되면서 이 두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OQ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OQ를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 P가 0으로 가면서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정해줄 거냐면 P의 X좌표를 임의의 K,0이라고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 K가 0으로의 극한을 갈 때 OQ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결국 OQ의 길이도 이 문자 K로 표현을 해주게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등변이라는 성질이 나온 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저걸 좀 꺼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O, P, R, Q 이런 상태인데 얘네들이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얘의 좌표가 K,0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K를 OQ와 엮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Q에서 마주보는 변이 되는 OR에 수직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직을 내렸기 때문에 OR이 같은 길이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이 내려온 자리를 H라고 하면 OH는 OR의 절반이 되는데 요 아까 원 그림에서 보시면 OR은 중심에서 원 위에 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정해준 반지름 A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어차피 OQ가 QR과 같잖아요. 그쵸?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뭘 쓰면 좋을까요? 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K도 엮어주고 OH, 즉 이 길이가 결국 HR이니까 이것도 알고 나는 QR을 알고 싶고 뭘 쓰면 좋겠어요? 닮음을 쓰시면 됩니다. 닮음이 누가 닮음이에요 지금? 보시면 QRO와 PRO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상태예요.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죠? 삼각형 RQH와 삼각형 ROP가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RQH에 있는 변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얘 RQ 대응하는 변이 누구예요? RO죠? A라고 씁시다. A는 누구 대? RH 대 RH 우리가 구했잖아요. 2분의 A 2분의 A 대 여기 RP 네 RP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RQ는 2분의 A제곱 곱하기 RP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RP만 그럼 구하면 돼요. 그쵸? 어차피 이 RQ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OQ랑 같은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RP만 찾으면 된다. 자, RP를 구하는 건 어차피 이 길이가 반지름 A고 여기는 K잖아요.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그럼 뭐 하시면 될까요? 피타고라스 하시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RP는 루트에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합쳐서 OQ를 표현하시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분의 2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p가 0으로 갈 때 p가 0으로 간다는 건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건 p의 좌표인 k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설정한 좌표에서는 p가 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미트 k가 0 플러스 0으로의 오극한을 갈 때 OQ는 리미트 k가 0 플러스로 갈 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분의 자 분자에 있는 얘를 분모로 내리면 앞에 2가 붙고 여기가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결국 2a분의 a제곱 해서 여기 약분하면 2분의 a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 k가 0 플러스로 가는 극한에서 OQ는 그 극한값이 2분의 a. 그러면 Q가 여기 OB 위에 있는 점인데 OB 전체가 a잖아요. 그러면 2분의 a가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딱 절반이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Q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 따라서 Q는 OB의 중점에 가까워짐 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점이 된다가 아니고 가까워진다죠. 왜? 극한이라는 게 실제로 딱 그 값이 되는 게 아니고 무한히 가까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2분의 a가 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2분의 a에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도형을 활용하는 요 문제들이 이번 연습 문제에서 좀 어려웠고 14번, 15번 같은 경우들은 좀 우리가 이 극한의 계산법을 좀 익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린 친구들은 고치는 시간 가지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에 가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16번, 17번. 16번, 17번만 조금 응용 문제니까 같이 정리해 볼게요. 16, 17번 보시면 16번은 3차함수라고 알려줬어요. 그쵸? 따라서 이 최고차항이 세제곱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 1번의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4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한의 계산에서의 성질 극한으로 가는 값을 실제 넣고 계산했을 때 분모나 분자 이렇게 분수식, 유리식의 형태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이 되면 나머지도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는 f에 1을 넣으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의 식에 1을 넣어서 0이 나온다는 건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개념으로 보자면 뭐예요? 1을 넣어서 0이 되는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라는 얘기죠. 1을 넣어서 0이 나오는 가장 간단한 식이 x-1인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겠다 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단원을 하면서 앞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머지 정리부터 이런 것들 되게 당연하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수상에서부터 다 연결돼서 오는 개념인 거예요. 고등은 그런 연결들이 잘 되면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단계가 되는지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고등은 성공적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2로 가는 극한을 x-2분의 fx를 하면 3이 나온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분모에 넣으면 0이 나오죠. 그런데 수렴하고 있으니까 f를 2로 보내는 극한도 0이 나와야 된다. 즉 f에 2를 넣으면 0이다. 그럼 동일한 원리로 fx는 뭐를? x-2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면 3차식인데 x-1도 인수, x-2도 인수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 a 놓으시고요. 인수가 되는 x-1, x-2 쓰시고 3차니까 1차식 하나 더 필요하죠? 거기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틀을 잡아 놓으시고 얘를 이제 다시 극한식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fx의 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다시 식에 넣고 계산을 하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x-1, x-2, x-b 그러면 x-1 약분되고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다 여기 1이군요. 네. 이게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대로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더 심플하게 애초에 x-2 약분해서 써버리면 결국은 a의 x-1, x-b고 여기다 2 넣고 계산하면 1, 2, a의 2-b는 3이나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저 둘을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결국 a는 7, b는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에 의해서 fx가 0이 되는 값 찾았으면 나머지 정리 적용해서 인수, 그죠?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이해가 되면 16-2도 동일한 원리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틀린 친구들은 이따가 요거 정리해서 연습하고 다시 선생님한테 확인 받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7번. 17번도 결국 동일한 얘기죠. 17번도 동일한 얘기인데 요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고 나서 함수를 2개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17번 가의 조건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fx와 gx다. 그 중에 가의 조건이 g에 1을 넣으면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1을 넣어서 0이 나온다는 건 g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네. x-b라고 나옵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데요. 자, 리미트 x를 n으로 보낼 때 gx의 식은 넣어봅시다. x-1, x-b 네, fx. 자, 그런데 그 결과가 n의 n-1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조건으로 단 n은 1 또는 2다. 그러면 n에 넣을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라는 얘기예요. 즉, 이 식을 이 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내가 써보면 리미트 x-x를 1로 극한을 보내면 x-1, x-b분의 fx를 계산한 게 여기다 1 넣었을 때 0이다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n에 2를 넣어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 극한일 때 x-1, x-b분의 fx를 계산한 것이 여기다 2 넣으면 2 곱하기 1 해서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 두 가지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하시면 x를 1로 보낼 때 여기 x-1이 인수로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니까 f1 넣으면 0이다. 따라서 fx도 x-1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의 조건에서 찾은 얘를 두 번째에 넣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fx 자리에. 그럼 두 번째 fx 자리에 넣으시면 이 자리가 x-1, x-a가 되면서 x-1이 약분이 돼버려요. 그리고 x에 2를 넣으면 결국 2-b분의 2-a는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얘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도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얘를 이 식에 그대로 넣어서 풀어주시면 얘를 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풀어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b분의 x-1, x-a가 되면서 얘네들이 약분되고요. x에 1 넣었을 때 그 경우가 0이 나와야 된대. 남은 값들에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 결국 분자가 0이 돼야 돼서 1-a는 0이다. 따라서 a는 1이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1이다를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시면 2-b는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b는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gx는 x-1, x-2분의 3이 되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7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6 곱하기 7, 14, 11 하시면 그 결과는 3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죠? 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연속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개념을 들어가고 정리했던 연속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해결을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교재 보기를 2번까지 풀고 말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교재에서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었고요. 연속을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해보자면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 주어진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의 얘기를 하고 싶으면 두 가지 좀 세분화하자면 세 가지가 확인이 되면 됐어요. 뭐냐? 두 가지로 표현하면 x가 a를 향해서 갈 때의 fx 함수값, 함수의 극한값과 실제 그 함수가 a가 됐을 때 x값이 a가 됐을 때의 값이 같으면 된다. 왜? a를 향해서 가는 값이 이렇게 일정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모아질 때 그 값이 실제 a일 때와 같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하자면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뭐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래서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과 x가 a를 향해 가는 우극한이 같고 그게 결국 함수값과 다 같으면 연속이다. 이게 연속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막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은 없는 거,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은 없는 거, 다 있지만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연속이 아닌 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개념을 했고 오늘은 이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예요. 보기 3번부터 하면 돼요. 자, 보기 3번부터 보시면 증명하여라. 우리가 또 가장 싫어하는 증명하여라가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명하여라는 이렇게 딱 연속임을 확인하는 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fx 자리를 fx는 x, 그죠? 이거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a로 가는 극한값과 실제 a일 때의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확인해 봅시다. 얘를 fx로 놓고 a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는 건 fx는 x니까 이 fx 자리를 x로 넣으시면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게 여기 함수 fx에 a를 바로 넣었을 때 그럼 a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건데 보시면
x를 a로 보내는 극한. 얘 다 항함수니까 x에 a 바로 넣고 계산하면 이 둘은 일치하죠? 맞아요? 실제로 얘를 계산한 것이 a 값이 나오기 때문에 a는 a이다. 성립한다. 따라서 fx는 x. 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연속을 확인하는 건 이거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걸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보기 4번. 보기 4번은 우리가 연속의 특징. 특정한 점에서 동일한 A에서 연속이 및 확인되는 두 함수가 있으면 두 함수를 가지고 상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값이 분모에 가게 나누거나 해도 그 결과의 함수들도 동일한 A에서는 연속이 된다. 그쵸? 그 성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보기 4번. fx가 그리고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야. 자, 그럼 fx에서 연속이면 상수배를 해도 더해도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값이 분모에 가게 나누어도 다 연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번도 각각 상수배에서 더해도 연속, 각각 상수배에서 빼도, 상수배에서 곱해도, 연속인 fx끼리 제곱해도, 그치? 다 연속인데 5번이 마음에 걸립니다. 5번이 왜 마음에 걸릴까요? 5번이 왜? 그래, 분수인데 왜? 그렇죠. 자, 5번이 분수가 등장해요. 얘가 A에서 연속이니까 상수배 해도 연속이고요. 여기에다가 연속인 두 함수끼리 이렇게 나눈 것도 연속인데 맞는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뭐라 그랬어요?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데 얘가 A에서 연속이긴 연속인데 그 A에서의 함수값이 0인지 아닌지가 그렇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x는 a에서 0인지 0이 아닌지 얘 정보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x가 x는 a에서 0이 아니라면 성립하겠지만 만약에 0이 된다면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뭔가가 들어가는 식은 항상 분모가 0이 된다는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얘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또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연속 그거 무조건 하나예요. 극한으로 가는 값과 A를 향해 가는 극한값과 실제 A일 때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을 따지자면 그 극한값이 있으려면 좌우까지 다 일치해야 된다. 그렇죠? 요렇게 딱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연속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트는 이렇게 딱 기본 개념이 있고 그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문제에 다 적용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익히기가 쉽고 연습하기가 쉽고 우리가 지금 앞에 첫 단어 극한 배웠고 그 극한 이용해서 연속 배우고 있죠. 극한과 연속을 합치면 미분이 나와요. 다음 3단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단원들은 미분을 요럴 때 활용하고 저럴 때 활용하고 계속 활용하는 거라서 개념이랑 풀이법은 그대로 일정한데 특정 식의 형태만 조금씩 바뀌면서 응용하는 거라 금방금방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도가 금방 나갑니다. 생각보다. 자, 봅시다. 기본 문제 2-1 보시면 x는 1에서의 연속한다 안 한다 판단해보라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주어지는 2-1에서
주어지는 함수를 이미 fx라고 놓는다면 주어지는 함수를 1로의 극한을 보냈을 때와 실제 함수의 1 넣었을 때가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의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유리식, 그죠? 분모 분자의 식이 있는 유리식의 형태고요. 분모에 x-1이 있으므로 fx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얘가 0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x-1분의 x-1,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그냥 x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식이 돼요. 근데 x가 1이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값이 정의가 되지를 않아요. 값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극한이랑 비교하기 전에 연속을 확인하려면 이 둘이 같다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함수값이 없는데 극한이랑 같은지 어떻게 비교하겠어? 그쵸?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값과 비교할 수 있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음을 당연히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1번에 주어진 fx는 x는 1에서 연속하지 않는다.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x가 1이 되는 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연속하지 않는 거예요. 구멍 나 있는 거죠. 네. 2번 fx가 이제 i에 나눠져 있네요. 자, 루트 x-1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1-x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런 경우는 1보다 클 때와 1일 때가 같은 식을 사용하죠. 그러면 사실은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오니까 그쵸? 얘를 따라서 1을 향해 오는 극한이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1일 기준으로 좌우가 다르므로 연속을 조금 더 세분화한 1로의 좌극한과 1로의 우극한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로의 좌극한이라 함은 1에 가까워지지만 어쨌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이 함수를 따라오겠죠? 여기에 1이 여기 그래서 리미트 x가 1 좌극한으로 갈 때 식을 1-x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x에 1 넣고 계산하면 어쨌든 그 결과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1로의 좌극한은 0이다. 자, 그 다음 우극한은 1에 한없이 가깝게 가긴 가지만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구분되어 있는 범위 중에 여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해당하고 이 식에다가 그러면 우극한을 계산하시면 x에 결국은 1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에 0이니까 이것도 0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좌극한과 우극한은 0으로 같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쓰면 우든 좌든 1로 가는 극한값은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실제 1 넣었을 때와 같으면 되는데 어차피 우극한과 실제 함수값 1일 때는 같은 식을 쓰기 때문에 해당하는 루트 x-1에 x자리에 1을 넣으면 얘도 루트 1-1 해서 0이 나온다. 그러면 f의 1도 0이다가 돼서 1로 가는 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이 모두 존재한다. 같다. 존재하고 같다.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기본 연속에 대한 개념만 딱 익히면
실제 문제에서 연속을 확인하거나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오케이, 가우스가 등장했죠? 근데 이제 우리 1단원에서도 가우스 등장하면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범위가 우극한 좌극할 때 결국 다른 거잖아. 지금 2번에서도 했지만 따라서 이 문제도 3번도 2번처럼 좌우극한을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극한, 1로 가는 극한이 1의 좌극한과 1로 가는 극한이 1로의 우극한 그리고 1일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1로 가는 좌극한이라 함은 x가 1에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어쨌든 1보다는 작은 상태. 그래서 이걸 연속한 정수로 범위를 나타내보자면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우스 x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을 갈 때 fx는 x 마이너스 가우스는 어차피 해당하는 범위에서 0일 테니까 x 마이너스 0 그냥 x를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로 극한을 계산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좌극한은 1이 나온다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극한. 자, 우극한은 1에 가까우나 1보다 큰 쪽에 아직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우극한의 범위는 1보다 큰 쪽 그리고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우스를 해보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따라서 x를 1의 우극한을 보내는 계산을 하시면 x 마이너스 가우스의 값은 해당하는 범위에서 무조건 1이 나올 테니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x에 1 넣고 계산하면 이 값은 0이 나와요. 그러면 봐봐요. f가 1일 때 함수값 해볼 필요도 없이 뭐다?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고 걔네들이 같아야 연속인데 이미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안 같잖아요. 그쵸? 그럼 마지막 해볼 필요도 없이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해요. 정의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확한 정의만 따라서 연습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기본 2-2로 넘어가서 이제 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기본 2-2. 자, 기본 2-2 보시면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줬죠. x는 1에서 연속이래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1로의 극한을 보내서 계산한 것과 실제 1을 넣어서 계산한 게 같도록 주어진 식의 미정계수들을 정해주면 되겠다.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fx를 적어볼게요. fx는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분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그런데 복잡한 유리식의 형태는 x가 1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수 값이 딱 나오는 건 x가 1일 때 그러면 함수 값은 이미 루트 2로 정해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1로 가는 극한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루트 2가 나오면 된다. 우린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fx를 x를 1로 극한에 보내는 건 1에 무한히 가깝게 가져가지만 아직 1은 안 된 상태이므로 x가 1이 아닐 때의 조건이죠. 따라서 극한에 계산하는 fx는 이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b다 하시면 되고 그 값이 연속이라고 했으니 f가 1을 넣었을 때 x가 1일 때 나오는 함수 값인 루트 2가 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극한 계산할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극한에 보내는 x값을 이 식에 넣어보면 분모가 0이 되니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렇지. 따라서 x에 1을 넣고 계산해보면 루트 2a 마이너스 b는 0이다. 그러면 b는 루트 2a다. 이렇게.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둘의 관계식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통일된 한 문자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에 루트 2a 넣으면 a로 묶이겠죠. a로 묶여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유리화해서 하시면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분의 a에 얘네 제곱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이 돼서 사라지고 앞에 극한 당연히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x 자리에 1 넣으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a가 된다. 그럼 얘가 2 루트 2인데 여기가 루트 2로 남아야 되니까 2 루트 2를 이쪽에 곱하면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a 값이 나오면 b는 그냥 나오네요. a에 4 넣으면 b는 4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의 개념과 우리가 배우고 온 극한의 개념을 섞으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쌤, 오늘도 그거 보죠. 1일 테스트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2-3 자, 2-3 보시면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고요. gx가 갈라지네요.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2가 나오는 건 x 마이너스 b가 1보다 클 때 1이 나오는 건 절대값 x 마이너스 b가 1 이하일 때 이렇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함수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일단 fx 곱하기 gx 이렇게 fx와 gx를 곱한 것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a 값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분모가 0이 아니게 나눠도 해당하는 함수도 다시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그랬는데 실수 전체에서였으면 좋겠으면 두 함수가 그 특정한 a가 실수 전체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전체 실수에 대해서 연속 함수가 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포물선 아래로 블록 그려질 테니까. 그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그려보면 y값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값을 가지지만 어쨌든 끊어지진 않잖아요. 어디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인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얘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됨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둘이 곱한 것도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fx가 이제 이렇게 연속이 되면 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범위가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gx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기준이 절대값 x-b가 1이다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같다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얘가 0이 될 때가 1이 될 때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x-b는 풀마 1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x는 b 풀마 1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gx를 2로 또는 1로 나누게 되는 x값은 b 플러스 1일 때와 b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실수 전체였으면 좋겠고 이 둘의 얘를 줬다는 건 그쵸? 사실 얘 연속만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얘만 주고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의 곱을 확인하라고 했으니 둘의 곱해진 형태에서 x가 b 플러스 1에서 연속인지와 그 다음에 x가 b-1에서 연속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b 플러스 1에서의 연속을 확인해 보자 라고 하시면 똑같습니다. x가 b 플러스 1에 플러스 우극한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x가 b 플러스 1인 것의 좌극한 에서 이 둘의 곱이 같아야 하고요. 그게 f에 b 플러스 1을 직접 넣은 것과 b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얘 값과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 경우 b 플러스 1의 우극한 그러면 fx는 그냥 일반 다항함수니까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저 풀어진 식의 얘를 넣고 계산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b 플러스 1을 넣었다의 의미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f의 b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 g에다가 b 플러스 1에 플러스를 넣는 건 어쨌든 x가 b 플러스 1보다 큰 값인 거죠? 그쵸? 그럼 그거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절대값 x-b에서 얘가 b 플러스 1이 들어가는데 b 플러스 1보다 좀 큰 값이야. 그럼 빼기 b하고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b 플러스 1의 우극한으로 가는 건 여기. 절대값 x-b가 요 범위에서는 절대값 x-b가 1보다 큰 상태가 된다. 따라서 결과 2가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극한. 자, 좌극한이어도 fx는 어차피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b 플러스 1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냥 f의 b 플러스 1 쓰시고요. 요번에는 그럼 b 플러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절대값 x-b 해서 여기다 b 플러스 1 넣으면 b 빼고 1보다 작아요. 그쵸? 따라서 얘가 1보다 작은 값일 테니 그러면은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f에 b 플러스 1 곱하기 2랑 f에 b 플러스 1이 같다. 그럼 얘네 이 f의 b 플러스 1을 통째로 문자라고 보면 얘를 넘기면 f의 b 플러스 1은 뭐다? 0이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b 플러스 1 여기다 넣었을 때 뭐 같고 말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b 플러스 1을 직접 넣었을 때는 얘와 같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같아요. 얘네들이 성립하는 건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작을 때와 같을 때는 동일한 식을 쓰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f에 b 플러스 1을 넣은 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한 f에 b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을 하나 찾아놓고요. 하나 더 나왔죠. 기준이 x가 경계가 나뉘어지는 기준이 b-1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 지금 계산을 b-1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좁으니까 한번 지웠다가 쓸게요. 자, 두 번째 x가 b-1일 때 찾아놓은 조건 이거 하나 하시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b-1의 우극한을 갈 때와 그 다음에 리미트
리미트 x가 b-1의 좌극한을 갈 때, 그 다음에 b-1을 넣었을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면 b-1의 우극한을 여기다가 넣으면 b 지워지고 절대값 1인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인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b-1의 우극한은 b-1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b-1의 마이너스 b를 한 값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 있어. 그럼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0.9999 이런 식인 거야. 그럼 거기에 절대값을 해버리면 1보다 작겠죠.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했을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G, 여기 GX를 빼먹었구나. 곱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요 G에 해당하는 극한 범위에서 GX는 1이 나오니 얘는 F의 B-1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요번에는 얘를 여기서 동일한 원리로 하면 B-1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B니까 요거 이렇게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즉 마이너스 1.000 뭐 이런 식이겠죠. 따라서 절대값 하면 1보다 큰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의 gx의 극한값은 2가 나온다. 따라서 2f의 b-1이 되고요. 함수값 실제 얘를 넣고 계산했을 때는 1과 같게 되니까 1이 되어서 얘와 얘가 같다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네들이 같으면 되고 아까와 동일하게 f의 b-1의 문자로의 통째로 보고 넘겨서 계산하시면 f의 b-1은 0이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요 2차식에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쵸?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요. f가 2차식인데요. b-1 넣으면 0이래요. b 플러스 1 넣으면 0이래요. 어떤 의미죠? 해당하는 fx를 0이라고 방정식으로 만들면 두근이 뭐다? b-1과 b 플러스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의 조건으로 얻어낸 이 두 조건을 엮어서 이제 f의 식을 고민해 보면 f의 식이 0이 나오는 걸 참이 되게 하는 두 값이 b 플러스 1과 b-1이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고 놓으면 두근이 b 플러스 1, b-1이다. 그럼 두근에 뭐 쓰시면 돼요? 근계 쓰시면 돼요. 근각에서의 관계. 그쵸? x 4제곱이라 쓰셨어요. 오! 네. 그래서 두 값의 합이 2차분의 1차 마이너스 4. 그럼 지워서 2b는 4, b는 2. 그러면 b 플러스 1은 3, b 마이너스 1은 1. 따라서 두근의 곱은 b 플러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1은 3이고 이것이 요 부분의 요거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는 3, b는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밥 먹자. 유후.